자, 우리 이제 변수입니다.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가설을 봤잖아요. 가설에 대한 내용들을 봤었는데 이제는 변수입니다. 자, 이 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변하는 수를 의해서 변수예요. 변하는 수. 변하는 수가 변수입니다. 언제든 변할 수 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이 이제 변수고요. 변하지 않는 수. 변하지 않는 수. 수가 있겠죠. 이걸 상수라고 얘기합니다. 상수, 변하지 않는 수. 자, 그럼 우리 이걸 볼까요? 자, 우리 변수라고 볼 때, 자, 성별. 이거는 변수입니다. 변수. 왜 그러냐면, 남자와 여자로 변할 수 있겠죠. 성별이라고 하는 건. 그러나, 남자와 여자는 상수예요. 상수.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변수와 상수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성별같이 이게 변하는 것이 이제 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리고 이제 우리 변수의 이제 종류들이 있는데 이 변수의 종류들이 무엇이 있냐면 자, 기능에 따른 변수들로 독립변수, 종속변수, 매개변수, 그다음에 외생변수, 억압변수, 통제변수, 조절변수 이런 변수들로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런 변수들이 많은 변수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다 이게 당장자다 외우기에는 생각보다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그냥 그 특징들, 정의들만 조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독립변수.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가설 안에 변수 2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로 이루어진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먼저 오고 종속변수가 뒤에 와요. 그래서 독립변수가 원인변수라고 합니다. 설명변수, 예측변수라고도 얘기하는 것이 우리 조사하는 사건이나 상황을 일으키는 아니면 영향을 준다라고 말하는 변수가 이 독립변수입니다. 독립변수.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대요. 자, 밥을 먹으면 배가 부르다. 자, 밥을 먹어야지만 배가 부르겠죠. 그러니까 밥을 먹는 행위가 독립변수고요. 배가 부른 것이 종속변수로 가는 거예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영향을. 누구의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독립변수다. 그래서 상황이나 사건들을 일으키는 밥을 먹는 행위 자체가 배가 부르는 행동을 나타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변수는 맨 앞에 와요. 그래서 종속변수 앞에 오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조절하거나 통제할 수 있는 변수를 의미하는 것이 독립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원인이 되는 변수, 이게 독립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종속변수예요.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변하게 되는데요. 이 종속변수다라고 하면 결과변수라고 얘기해요. 결과변수.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 결과변수.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변화를 당하게 되는. 그러니까 독립변수는 변화시키려고 하는 게 독립변수라면 종속변수는 변화가 되는 변수가 종속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보면 주제를 말해요. 주제를 말하고 설명, 예측하고자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종속변수입니다. 자, 뭐요? 밥을 먹었더니 뭐가 된대요? 아, 밥을 먹으면 배가 불러.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속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밥을 먹으니 배가 부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종속변수다라고 해서 결과가 되는 거. 독립변수는 원인이 되고 종속변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만 있어도 가설이 설정이 되는 거예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있어도 가설이 설정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제3의 변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제3의 변수라고 해요. 매개, 뭐 외생, 아니면 뭐 통제, 조절, 뭐 억압,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이 제3의 변수들인데 이 제3의 변수들을 이제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게 무슨 변수가 어떤 영향을 주는구나. 자, 어떤 변수가 어떤 걸 주는구나.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매개의 변수입니다. 자, 매개의 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이 매개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독립변수가 독립변수가 영향을 주는 거예요. 매개 변수에게. 자, 그랬더니 어때요? 매개 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독립변수의 결과인 동시에 종속변수의 원인이 되는데,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거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옆에서 보충적인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 매개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하면 여기죠. 자, 예를 보겠습니다. 예를 사회복지 종사자의 업무 자율성이 자아실현 충족 수준을 높이고 이에 같이 높아진 자아충족 수준이 업무 능률을 향상시킨다고 할 때, 자, 업무 자율성 있죠. 업무 자율성이 뭐 한다고요? 업무 능률성을 향상시킨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뭐 때문에 그러니까 업무의 자유를 줬더니 이 업무 자율로 인해서 충족이 되는 거예요. 자아충족. 자아실현 충족이 되다 보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능률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게 매개 변수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자율성이 능률 향상성으로 바로 이제 넘어갈 수 없다라는 거죠. 자율성이 있어서 업무 능력이 이제 올라갈 수 있다. 뭐 물론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거보다 매개 변수가 있어서 더 확실하게 알려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이제 예를 다시 들면은, 자,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어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괜찮아요. 근데 음주를 하게 됩니다. 음주를 하게 되니까 가정폭력이 나타나는 거죠. 평소에는 가정폭력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 음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음주를 통해서 가정폭력이 나타난다. 그럼 음주를 하지 않으면 가정폭력이 안 나타날 수 있겠죠. 즉 종속변수는 매개 변수에 의해서 변화한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매개 변수는 독립변수에 의해서 변하는 거야. 대신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는 영향을 그렇게 많이 미친다라고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종속변수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하니까 가정폭력. 자, 우리 가정폭력은 그러니까 우울증이라고 할까요? 우울증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우울증. 자, 우울증이 있어요. 우울증을 걸렸는데 우울증이 있어요. 자, 우울증이 음주를 만나게 되죠. 우울증 때문에 음주를 해요. 자, 그래서 가정폭력을 합니다. 이렇게 들어간다라고 하면, 자, 우울증이 가정폭력을 일으키진 않아요.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바로 영향을 줄 수는 없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음주를 하게 되면 가정폭력이 나타난다. 이게 이제 음주가 매개 변수가 되는 거죠.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 우울증만 있을 때는 가정폭력이 나타나지 않지만 우울증으로 인해서 음주를 하게 되고 그 음주로 인해서 가정폭력이 나타난다라고 하면은 우울증은 독립변수가 되는 거고 가정폭력은 종속변수가 되는 거예요. 자, 음주가 매개 변수가 됩니다.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바로 매개 변수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이제 외생 변수입니다. 자, 외생 변수는 이제 매개 변수에 대한 내용을 알았죠? 독립 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기존의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변수예요. 즉 뭐냐면 영향이 없는데 외생 변수는 영향이 없어.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가 외생 변수입니다. 즉 뭐냐면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이 없는데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것이 외생 변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가 상관관계가 없어요.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변수가 외생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영향을 모두 미치는 변수로 실험에서 외생 변수를 제거하거나 통제시켜 버리면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관계가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이 외생 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원래부터 영향이 없었으니까. 영향이 없는데 뭐 한 거야? 있는 것처럼 가식적인 관계에 놓게 되었던 것이 이 외생 변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질병의 심각도가 있습니다. 질병의 심각도 얼마나 질병이 심각하냐라고 보는데 환자의 입원 기간과 평균 수명이 영향을 미친다. 자, 질병이 심각할수록 입원 기간과 평균 수명에 영향을 미친다. 입원 기간도 길어지고 평균 수명은 짧아지고 이런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자 보면 질병의 심각도, 질병이 얼마나 심각하냐, 어떤 질병이 심각하냐에 따라 입원 기간, 자, 입원 기간이 길수록 평균 수명이 짧아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면 우리 암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어떤 질병이 걸렸어요. 정말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얼마 살지 못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입원 기간이 짧을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입원 기간이 길다고 해서 평균 수명이 무조건 짧아진다고 할 수 없는 거고, 입원 기간이 짧아서 나아서 나갈 수도 있지만 죽어서도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입원 기간이 길다고 해서 무조건 평균 수명이 짧아진다고 얘기할 수 없고요. 그 입원 기간이 짧으면 뭐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평균 수명이 확 짧아질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질병이 너무 심해서 입원이 한 2, 3일 동안 2, 3일 입원했는데 죽었어. 그러면 이 사람에게는 평균 수명이 입원 기간을 통해서 수명이 짧아졌다고 얘기할 수 없겠죠. 물론 이 입원을 병원에서 계속 많이 입원하고 있는 사람은 건강이 악화돼서 수명이 짧아질 수 있긴 하겠지만 모두 다 그럴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처럼 질병의 심각도라고, 아무리 질병이 심각하다 하더라도 입원 기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질병이 진짜 심각하면 입원 기간도 짧아져 버려요. 입원 기간이 짧아져서 아예 아무것도 하지 못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처럼 영향이 없어요. 뭐가? 심각도가. 질병의 심각도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아요. 입원 기간이 길수록 평균 수명이 짧아진다. 이게 이제 말이 안 맞는다라는 거죠. 왜? 입원 기간이 짧으면 평균 수명이 짧아질 수도 있잖아.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왜? 빨리 죽어버리니까. 죽어서. 입원 기간이 짧으니까 죽어서 짧아지는 거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질병의 심각도는 질병이 심각할수록 입원 기간이 길고 평균 수명이 짧아져. 이렇게 볼 때는 그렇구나. 그럴 수도 있겠는데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질병의 심각도라는 외생 변수를 제거한 이후에 입원 기간과 평균 수명만 봤을 때는 꼭 그렇지만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외생 변수입니다. 자,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받는 게 매개 변수. 자, 외생 변수는 영향이 없는데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는 것, 이것이 바로 외생 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억압 변수는 외생 변수의 반대예요. 억압 변수는 외생 변수의 반대입니다. 즉 뭐냐면 상관관계가 있는 두 관계를 맺고, 즉 뭐요?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 억압 변수가 뭐요?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변수가 억압 변수입니다. 자, 방금 이야기했어요. 외생 변수는
없는데 영향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게 외생 변수면 억압은 반대입니다. 영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 보이게 하는 변수가 이 억압 변수다. 외생 변수랑 억압 변수가 반대예요. 이런 것들처럼 그걸 좀 기억해야 됩니다. 영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보이는 게 억압 변수. 자, 우리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변수를 하면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겠죠. 물론 있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요. 이제 억압 변수. 자, 왜 그러냐면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그냥 이 두 변수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이렇게 볼 때 교육 수준, 소득 수준, 물론 무조건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소득이 높을 수는 없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인간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죠. 왜? 교육 수준이 높다고 해서 무조건 소득이 높은 건 아니잖아요. 왜 그러냐면 반대로 교육 수준이 막 박사라고 해서 돈을 많이 못 버는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옛날에도 양반이라고 돈 못 벌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인과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두 변수 간에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 인과관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연령이라는 변수를 통제한대요. 이 통제하는 경우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 인과관계가 나타난다. 자, 왜 그러면 그러니까 쉽게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낮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교육 수준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는 거고. 이런 것들처럼 원래 그냥 교육 수준과 소득 수준을 볼 때는 그렇게 이제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제 연령이 연령까지 들어가면 그렇게 연관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연령을 없애버리면 인과관계가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은데 우리가 보면은 나이가 많은 경우 뭐 할 수 없어요. 일을 많이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소득이 낮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별로 소득 교육이 높다 하더라도 그렇게 뭐가 없네라고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아니라 교육 수준이 높을수록 소득 수준이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일을 못하니까 교육 수준이 높아도 소득이 별로 없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 나이를 없애버린 거예요. 나이를 없애고 그냥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만 봤을 때는 교육 수준이 높은 사람이 소득을 많이 받는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교육 수준이 소득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영향이 없게끔 나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감으로써 영향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억압 변수라는 거예요. 나이가 억압 변수라고 얘기하는 거죠. 연령이. 그래서 억압 변수였던 연령을 없애버리니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억압으로 없애버리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억압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러면 매개 변수는 독립 변수에 의해서 자, 이걸 이렇게 그릴게요. 자, 우리 매개 변수 독립 변수에 의해서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이게 매개 변수. 그다음에 우리 외생 변수가 있었죠. 외생 변수. 자, 외생 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였어요? 영향이 있었죠. 그래서 영향이 잘못되어 있는 것들처럼 보이게 하는 거. 변수의 관계가 잘못되고 있다. 즉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변수에 뭐 하는 거야? 상관관계가 없는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가 외생변수예요. 자, 그러면 억압변수가 있었죠? 자, 억압변수는 반대였어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의 종수와 종속변수가 상관관계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는 변수가 억압변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통제변수가 있습니다. 자, 통제변수라고 얘기하는 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거예요. 아까 이제 억압변수가 영향이 있는데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억압변수를 통제시켜버린 거죠. 외생변수를 통제시켜서 그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가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이걸 보는 거잖아요. 자, 통제변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두 변수 간의 인과관계, 즉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안 미치는지 보기 위해서 제3의 변수를 통제하는 겁니다. 통제하는 변수가 통제변수예요. 자, 조절변수가 있어요. 조절변수. 자, 조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강도를, 그 변수들의 강도를 조절하는 거예요. 자, 변수의 강도를 조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강도라고 얘기하는 것이 더 커지냐, 작아지냐, 강화시키냐, 약화시키냐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에 영향들을 강화시키냐, 약화시키냐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른 상황들이 변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조절을 한다. 강도를 조절하는 변수가 조절변수. 우리 선행변수라는 게 있으면 책이 없는데 선행변수가 있는데 선행변수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 앞에 오는 변수입니다. 자, 선행변수는 독립변수 앞에 나오는 변수가 선행변수예요. 그래서 선행한다. 독립변수 앞에서 선행을 한다라고 해서 하는 것이 선행변수다. 요거 이 정도만 좀 알고 있으면 될 겁니다. 독립변수 4개, 종속변수 4개, 외생, 억압, 통제, 조절, 선행 뭐 이 정도 알면은 크게 변수에 대한 내용들을 대부분 아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속성에 따른 변수입니다. 자, 명, 서, 등, 비. 그래서 명서 등비 순서가 중요해요. 명서 등비. 자, 그리고 요 명서 등비 이제 이 변수, 이 속성에 대한 변수 명목 변수라고도 하지만 요거를 명목 척도라고도 해요. 똑같은 내용이다. 명목 척도, 명목 변수 이렇게 나와도 똑같은 내용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명서 등비. 자, 그러면 이거를 이제 좀 할게요. 자, 명, 서, 등, 비입니다. 자, 명목 척도는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를 시키는 것이 명목 변수예요. 명목 변수 같은 카테고리끼리. 자, 보면 뭐예요? 남자는 오른쪽, 여자는 왼쪽. 남자는 왼쪽, 여자는 오른쪽. 이렇게 모이라고 하는 것이 명목 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문지 하게 되면 이런 거 있죠. 당신의 성별은 1번 남자, 2번 여자. 당신의 종교는 1번 기독교, 2번 불교, 3번 천주교. 자, 이게 이제 명목 변수인 거예요. 명목 변수. 그래서 같은 카테고리로만 분류를 해놓는 것이 이 명목 변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서열 변수입니다. 자, 서열 변수는 자, 명목 변수.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해 놓고 여기에 플러스 서열성이 있어요. 서열성. 즉 뭐가 있다고요? 순서가 있습니다. 자, 사회복지 2급 자격증, 사회복지 1급 자격증. 누가 더 높은 거예요? 1급 자격증이 더 높은 거죠. 자, 1급 자격증과 2급 자격증. 원래 지금은 이거는 원래 이제 없어져서 좀 그렇긴 하지만 비유가 원래 사회복지 자격증이 1급, 2급, 3급이 있었잖아요. 지금 3급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급과 2급만 있는데, 자, 1급과 2급의 차이, 2급과 3급의 차이, 얼마나 차이나요? 모르죠? 즉, 서열 변수는 이렇게 순서만, 서열로만 나타날 수 있을 뿐, 뭐가 없어요? 등 간격이 없습니다. 등 간격이 없는 것이 이 서열 변수예요. 등 간격을 알 수가 없어요. 1등 1급과 2급의 차이, 2급과 3급의 차이는 알 수 없는 게 서열 변수예요. 세 번째, 등간 변수가 있습니다. 자,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서열성도 있으며 두 번째, 등 간격이 있습니다. 등 간격. 자,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은 1년 차이 난다. 그렇죠. 학년 1년 차이 나죠. 자,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은 1년 차이 난다. 그렇죠. 1년 차이 나서 초등학교 1학년과 초등학교 2학년 사이와 초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3학년의 차이는 같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 등간 변수예요. 등 간격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단 절대 0값이 없습니다. 절대 0값이 없어요. 절대 0값. 이 절대 0값이 제로예요. 제로를 의미해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설문지 이런 거 보면은 이런 거 있죠. 당신의 자녀는 1번 없다, 2번 1명, 2번 3번 2명, 4번 3명 뭐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비율 변수예요. 자, 왜 그러면 비율 변수는 절대 0값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면목 변수가 갖고 있다던 같은 카테고리로 분류하고 거기에 서열성이 들어가고 등 간격도 있으며 절대 0값이라고 하고 0점이라고 하다면 절대 0점 이것을 갖고 있는 것이 비율 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서등비 이렇게 해서 커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절대 0점을 갖고 있고 이거는 사칙연산이 가능해요. 그래서 곱하기 나누기도 되는 거죠. 자, 우리가 뭐가 되면 이게 이만큼 돼서 저만큼 된다라고 이제 할 수 있도록 2배 높다. 급여가 2배 높다. 뭐 이제 이런 것들도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이 비율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명서등비 똑같은 내용이에요. 단순히 분류하기 위해서 명목 변수는 같이 속성이나 부호를 부여하는 것으로 의미로 차이점이나 유사점이 다 범주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명목 변수 같은 카테고리로만 묶어버려요. 성별, 남자, 여자, 인종, 종교, 장애, 결혼, 직업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서열 변수는 변수 속성뿐만 아니라 순서, 서열을 매길 수 있다. 장애 등급, 학점 등. 등간 변수는 등 간격으로 순서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대신 절대 0값이 없는 거죠. 지능, 온도, 시험, 학년. 비율 변수는 뭐예요? 절대 0점, 절대 0값을 갖고 있는다. 절대 0값은 제로를 의미한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변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독립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 명서 등비가 활용될 수 있다. 자, 독립변수 뭐예요? 원인이 되는 변수죠. 그냥 이거는 뭐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그냥 독립변수에는 모든 척도가 활용된다. 그냥 이렇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명목, 서열, 등간, 비율 변수가 모두 포함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독립변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독립변수는 모든 척도에 활용이 돼요. 자, 2번 매개변수는 매개변수입니다. 매개변수가 뭐였어요?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 종속변수에 영향을 주는 변수였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에게 영향을 미친다. 아니죠. 독립변수의 영향을 받아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미치는 변수가 이
매개 변수였어요. 자, 통제 변수.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와 관련성이 없어야 된다. 자, 종속 변수와 관련이 없으면 안 되겠죠. 관련성, 그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기 위해서 제3의 변수를 통제시키는 거예요. 제3의 변수를 통제시켰더니 종속 변수, 그리고 이 종속 변수가 뭐랬어요? 그 결과 변수라고 했죠. 결과가 되는 변수. 그래서 뭐든지 어떤 변수든 이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어떤 변수도 종속 변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통제 변수는 종속 변수에 관련성이 있습니다. 관련성이 있고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향을 주기 위해서 나타나는 것이 이 통제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4번 조절 변수는 아까 뭐 하세요? 강도를 조절한다고 했죠. 크게 높이거나 낮추거나 강도를 강하게 하거나 약하게 하거나 이런 조절하는 건데 독립 변수에 영향을 미친다. 독립 변수는 뭐예요? 원인 변수예요. 원인 변수. 원인 변수이기 때문에 어떠한 누구도 독립 변수에 영향을 줄 수 없습니다. 자, 조절 변수도 누구한테 줘야 돼요? 종속 변수. 종속 변수가 결과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변수는 결과 변수인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 변수에는 영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자, 종속 변수의 수는 외생 변수의 수에 따라 결정된다. 자, 외생 변수가 하나면 종속 변수가 하나고 외생 변수가 두 개면 종속 변수도 두 개일까요? 그럴 수 없죠. 왜? 결과는 뭐든지 한 개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뭐든지 이 종속 변수 수는 외생 변수가 세 개냐, 네 개냐, 다섯 개냐 의미 없이 종속 변수는 무조건 한 개입니다. 무조건 종속 변수는 한 개, 독립 변수도 한 개입니다. 그래서 종속 변수의 수가 외생 변수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외생 변수는 하나이다 라고 보면 돼요. 자, 정답은 옳은 거니까 1번이네요. 독립 변수는 모든 형태의 척도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원인이 되기 때문에 원인되는 변수이기 때문에 모든 게 활용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2번 다음 변수의 측정 수준을 고려하여 변수의 유형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자, 장의 유형이네요. 장의 유형. 뭐 요게 쉽게 얘기하면 장의 유형이 어떻게 되냐, 뭐가 되냐, 뭐 해야 되냐, 뭐 해야 되냐 하지만 우리 이제 장의 유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15개 장의 분류표가 있잖아요. 그냥 정신장애면 정신장애, 신체장애면 신체장애, 외부장애면 외부장애, 내부장애, 내부장애 이렇게 나오는 것들처럼 그냥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거죠. 같은 카테고리로 묶어놓은 거예요. 장애 유형, 정신장애냐, 지체장애냐 이렇게 카테고리로 묶은 거죠. 뭘로 보는 거예요? 명목병수로 봅니다. 장애 등록 후 기간, 개월 수. 자, 수네요, 수. 이게 뭐냐, 이 수가 어떻게 되냐, 이 수는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수를 본다라고 했어요. 수. 그 수라고 얘기하는 것은 장애 연령이라든지 등록수, 우리가 숫자를 보는 거예요. 숫자. 계산이 가능하겠죠. 나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했어. 나는 몇 개월 동안 이렇게 움직였어. 나는 몇 개월 동안 이랬어. 그래서 난 너보다 몇 개월 또는 몇 년 이렇게 해서 너보다 더 오래 했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자, 이거는 서열 변수입니다. 서열 변수. 나는 너보다 몇 개월이 더 높아.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장애 등록 후 기간들, 기간이잖아요. 기간. 그 간격은 모르겠고 그냥 기간이니까 몇 개월, 6개월. 너는 6개월, 나는 7개월. 내가 그 기간의 개월 수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서열 변수. 아, 이거는 죄송합니다. 서열 변수를 볼 수 없고요. 비율 변수죠. 방금 몇 개월, 몇 개월, 몇 개월이니까 나는 너보다 2개월이 길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 비율 변수로 볼 수가 있습니다. 비율 변수. 자, 그리고 장애 등록 연령. 나는 장애 등록을 했을 때 15살이야. 나는 30살이야. 나는 너보다 2배가 높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비율 변수입니다. 비율 변수. 이것도 비율이에요. 비율. 자, 장애인 건강 정도 상, 중, 하. 상중하래요. 상중하로 이것이 이제 어떻게 되냐? 이게 이렇게 되냐? 저렇게 되냐? 보는 거죠. 상중하. 상하고 중, 중하고 하.
아, 상이 제일 높고 그다음에 중, 그다음에 하, 이건 알겠어. 근데 상과 중의 차이, 중과 하의 차이 알 수 없겠죠. 그 차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 뭐예요? 이거는 서열 변수가 되겠죠. 서열 변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 변수에 맞춰서 그 특징을 가지고 만든 거니까 순서대로 나열한 거. 장애 유형 정도는 명목 변수, 장애 등록 후 기간은 비율 변수, 연령도 비율 변수, 장애인 건강 정도도는 서열 변수다라고 얘기합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